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즈.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2016 세터 전망 리포트 비하인드 오늘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금융주 볼 텐데요. 연말로 갈수록 금융주 흐름이 유독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은행, 증권 모두 배당 매력과 여러 제도 이슈가 겹치면서 시장 관심이 다시 모이는 모습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안이 나오면서 고배당 기업들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오늘 금융주 흐름이 괜찮거든요. 네. 요즘 보면 연말 들어서 금융주에 대해서 언급 빈도가 좀 높아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뭐라고 보세요? 배당 기대감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어제도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한 편이었는데요.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법안 통과 기대감이 주로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일각에서 이제 고배당 기업 요건이나 이제 세율 관련된 몇 가지 좀 변화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사실 이제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세율 50억 이상 세율 관련된 영향은 크지 않고 대부분 이제 과세 표준 2천만 원에서 50억 사이 쪽에서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뭐 이제 세율 관련돼서는 뭐 큰 영향은 없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의외였던 점은 이제 고배당 기업 요건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배당 성향 25% 이상은 유지가 됐는데 그 직전 상계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가 아니라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로 좀 강화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자본 비율이 지금 탄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배당 기업 요건을 무조건 맞출 것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오히려 이제 배당액이 이 요건 강화로 인해서 추가로 늘어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배당 이야기를 조금 더 잠시 뒤에 더 자세히 짚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결론부터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은행, 증권 요즘 분위기 좋은데 이 두 업종의 변수가 뭐고 새해까지 본다면 연초 랠리 효과를 받아갈 수 있는 섹터는 어디가 더 유리한지요? 일단 은행 같은 경우에 변수는 이제 과징금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뭐 언론 보도로도 나왔지만 일단은 ELS 불안전 판매 관련된 과징금이 있고 뭐 12월 18일 제재심 때 아마 이제 일정 부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강경 사유가 적용이 되면서 뭐 과징금이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실적과 자본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LTV 과징금은 그와 별개로 공정위 소관인데 그것도 뭐 우려 대비로는 잘 풀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과징금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도 한번 크게 출렁였었는데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2조 원 정도 과징금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주가는 그 정도까지 반영은 안 된 것 같고 정성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한 7천억에서 1조 원 정도 내외로 그냥 기대치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12월이든 아니면 내년 3월 이후에 있을 금융위 때 결론이 그 이하로 나오면 오히려 뭐 주가는 불확실성 완화로 상승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새해 모멘텀까지. 네, 그 새해는 아무래도 이제 2월 초에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랑 뭐 주주환원 관련된 이사회 결의가 몰려 있는 시즌인데요. 그럴 때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액 배당을 통한 비과세 배당 재원 마련 또는 분리과세 요건 충족을 위한 뭐 배당 추가 증액 이런 좀 주주환원 관련된 모멘텀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연초에 뭐 주식시장 뭐 강세 뭐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브로커리지 관련된 수혜가 예상되고 뭐 뒤에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발행어음이나 IMA 같은 신사업이 그때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IB 운용 비즈니스 관련된 실적 기대감도
좀 연초에 주목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은행은 주주환원 모멘텀, 증권은 지수가 강하면 당연히 네. 이제 증권주이기 때문에 그런 내러티브 말씀을 주셨고요. 네. 특히 증권업종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네. 숨은 진주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증권 업종은 사실 올해 주가가 2배 오르긴 했거든요. 근데 다만 워낙 올해나 내년도 이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PBR이 1배이기는 하나 이제 PER로 봤을 때는 사실 5배에서 7배 정도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뭐 이익 성장세가 그친 게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브로커리지 관련된 수수료 증액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IB 비즈니스 관련된 신사 확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들어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 상황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펀더멘털 대비했을 때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PBR로 지금 5배, 7배인가요? PBR은 1배고요. 한 배, 그러니까 네. PER이 5배에서 7배 정도. 적정 PER이 얼마 정도라고 보세요? 이제 사실 PBR을 저희가 보통 많이 보긴 하는데 네. 이제 자본 비용이 10% 정도라고 가정하면 보통 PER이 10배 정도는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PER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상승의 룸이 남아있다라는 차원에서 증권주 체크를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최선호주로 네, 뭐 네. 증권은 이제 키움증권. 키움증권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증권사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브로커리지 관련된 민감도가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발행엄 그 신규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상품이 연내 출시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발행엄 관련된 IB 비즈니스 확대 기대감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당연히 여기도 고배당 기업으로 분류가 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될 겁니다. 네. 키움증권. 그러면 현재 사실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네. 주가의 상방이 어느 정도까지 남아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뭐 사실 최근 고점 대비 한 10% 이상 조정받기는 했는데요. 여전히 정고점 이상으로 좀 룸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 그거에 있어서는 역시 뭐 정석대로 실적 우상향에 따른 주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키움증권 탑픽에 대한 근거와 목표 주가를 추정할 수 있을 만한 힌트들을 주셨습니다. 자, 은행주를 볼 텐데 은행주 네. 안에서는 어떤 기업에 주목하시는지요? 네, 신한지주를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신한이 자본 비율로 치면 이제 KB담으로 두 번째로 높긴 한데요. 뭐 비은행 수익성 턴어라운드 스토리라든지 뭐 이제 뭐 배당 가능이익이나 이런 주주환원 관련된 거버넌스 이슈 이런 데서 좀 뭐 당연히 이제 항상 최고 이제 우선순위를 다투는 그런 은행이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 낮아서 좀 더 이제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신한지주를 은행 안에서 탑픽으로 보셨습니다. 턴어라운드, 예,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목표 주가를 참고할 수 있을 만한 팁을 좀 주신다면? 네, 사실 지금 신한이 ROE가 올해 9%대 중반 정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은행이 이제 밸류업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해서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 궁극적으로는 뭐 ROE가 9에서 10%다. 그럼 PBR이 0.9에서 1배까지 이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를 좀 참고 그 어떤 바로미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신한지주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금융주, 지주사를 포함한 네. 이제 은행주 다 살펴볼 때 투자의 관점에서 꼭 알아야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자본이 하나의 이제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네, 은행과 증권이 좀 다른 관점인데 은행은 이제 주주환원이 핵심 투자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주환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체력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자본 비율이 중요하다 보니까 자본에 집중해서 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ROE 말씀해 주셨죠. 네, 자기 자본 ROE 이익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증권에서의 자기 자본은 약간 다른 의미인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자본 규제가 좀 약한 상황 속에서 최근에 자기 자본이 클수록 영위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늘어납니다. 뭐 발행엄, IMA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자본의 좀 사이즈
이런 거에 좀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본 네. 규모 같은 거. 맞습니다. 근데 증권은 키움증권 말씀 주셨는데 다른 증권주 혹시 보는 건 없으세요? 삼성증권이 이제 차선호주고요. 삼성증권이 이제 대표적인 배당주입니다. 네. 지금 작년 배당성이 35%였는데 2028년 전후로 이제 50%까지 이제 상향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 타 증권사에 비해서 이제 장점은 이제 좀 이익 안정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배당주로서 적합해서 최근 이제 어떤 이런 시장에서 주목하는 그 포인트랑 맞아서 차선호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대부분의 증권 커버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요. 탑픽 혹은 차선호주로 키움증권이나 삼성증권 두 네. 개가 이제 바뀌긴 하지만 네. 선호도 측면에서 바뀌긴 하지만 두 종목이 꼭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증권주 투자 포인트 받아봤고요. 저희 앞서서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안이랑 뭐 고배당 기업 요건 이야기를 네. 하다가 말았는데 네. 혹시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꼭 투자자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 분리과세 혜택이 이제 바로 25년 기말 배당부터 적용되는 걸로 좀 빨라졌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장 기업과 다르게 보통 배당 기준일이 연말이라기보다는 내년 2월 또는 3월입니다. 그래서 그 배당 기준일 전부터 이제 혜택 적용이 있으니까 그때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주요한 일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은행 쪽에서는 특히나 또 감액 배당 이슈도 같이 있거든요. 근데 네. 감액 배당이라는 건 이제 비과세 배당이기 때문에 뭐 분리과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센 거입니다. 그래서 이 분리과세랑 감액 배당의 조합이 내년 2월 이사회결의 때 일정 부분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 내년 2월 초에 있을 이사회결의 일정을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월. 네. 네. 감액 배당이 최근 들어서 또 기업들이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요 맞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빠르게 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느 기업들이 여기에 좀 우호적으로 대응을 하는지 내년 2월에 이사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